소켓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더라고요. 서버 그걸 만들면 그래서 서버 소스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한번 실행을 하고요. 서버 소스는 거의 비슷한데 틀린 부분만 집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완성이 됐죠? 예, 지금 클라이언트 단독으로 실행하면 서버 소켓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떠서 서버를 빨리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소스를 보내드릴게요. 서버 쪽이랑 클라이언트 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약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클래스만 쫙 복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리시브 세 개 필요하죠? 그래서 서버 쪽에 복사해 주시네요. 리시브 스레드 점 자바. 이거는 이제 서버 폴더, SER 서버 폴더에 있는 리시브 스레드 점 자바인데 임포트하고 패키지는 빼고 클래스만 딱 복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부분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클라이언트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리시브 스레드, 그 다음 샌드 스레드 보내드립니다. 샌드 스레드 서버 폴더에 지금 빈 파일 있죠? 그래서 클래스 부분만 바꿔 넣으시기 바랍니다. 샌드 스레드 점 자바 이것도 복사해서 넣어드릴게요. 샌드스레드 정성 이게 리시브 맞죠? 리시브 이때 샌드 마지막에 실행 클래스 소켓 서버를 보내드리도록 이것도 클래스만 넣어주세요. 클래스만 붙여넣으시면 임포트하고 저기 패키지는 놔두고 자기 거 놔두고 클래스만 바꿔치기 하시면 클래스만 소켓 소켓 서버 이거 실행 클래스 또 클래스만 보내드릴게요. 클래스만 보냈으면 클래스 임포트하고 패키지 보내드리고 저도 적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완전체로 다시 보내드리고 적용하는 다음에 저도 적용해보죠. 리시브 스레드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여기다가 치우고 이거 클래스만 싹 넣어주시면 돼요. 클래스 치우고 클래스만 싹 넣어주시면 됩니다. 샌드 스레드도 복사 이거 닫았고 이제 리시브 스레드 했죠? 샌드 스레드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는 지금 다 완성했잖아요. 이제 서버 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소스로 클래스만 붙여넣기 하십니다. 클래스 아무것도 없죠? 이거를 치우고 카톡으로 보내드릴 소스를 위에 여기 싹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샌드 스레드 됐고 실행 클래스도 지금 아무것도 없죠? 실행 클래스 소켓 서버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소스 있죠? 소켓 서버를 클래스만 지금 클래스 있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 치우고 제가 보내드린 거를 여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빨간 거 뜨시면 Alt Enter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혹시 빨간 거 임포트가 안 됐을 경우에 혹시 빨간 줄이 뜨시면 Alt Enter 눌러주시면 되겠죠? 또 자동 임포트가 안 되면 여기 빨간 줄 뜨죠? 빨간 줄 뜨시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Alt Enter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한번 실행해보고 잘 되면 다시 완제품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버 먼저 실행하고요. 그다음 클라이언트 실행하세요. 아시겠죠? 서버 먼저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해보고 이게 다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써보고 소켓 클라이언트도 실행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네, 이렇게 하면 밑에 보이나요? 여기 탭이 두 개가 보이시나요? 탭 두 개, 인텔리제이에 위로 좀 올릴게요. 인텔리제이 탭 두 개 보이시죠? 여기 서버, 소켓 클라이언트, 서버가 접속되었습니다. 떴고요. 예, 소켓 서버에서는 IP 연결됐습니다. 떴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서버 쪽에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예, 소켓 쪽에 뜨나요? 예, 떴죠?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치면, 예, 소켓 서버에서 떴나요? 떴죠? 예, 노래는. 예, 뜨죠. 이렇게 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상대방 날라가죠. 이게 채팅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치면, 이렇게 1111 치면, 엔터 딱 치면, 여기로 이렇게 1111 날라가야 됩니다. 1111. 그죠? 예, 서로 잘 날라가고 있죠? 2 하면, 클라이언트 딱 보면, 2 날라간다는 얘기. 그죠? 이렇게 날라가고, 서로 날라가고 있죠? 여기 채팅입니다. 예, 여기 되면 됩니다. 3 하면 이렇게 3 날라갔죠? 3 날라갑니다. 예. 안 되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이거 전체 소스 다시 보내드릴게요. 예. 한 바퀴 돌고, 서버 쪽에서 소켓, 서버 쪽에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똑같고, 소켓 서버 실행 클래스에 서버 쪽은 클라이언트 쪽하고 약간 틀린데, 클라이언트 쪽은 여기 소켓 만드실 때 IP와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생성을 했잖아요. 서버 쪽은 IP와 포트를 여기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포트 만들었습니다. 그죠? 서버 쪽은 그냥 8888 포트 만들었잖아요. 거기 약간 틀리고, 나머지는 거기 약간 틀리고요. 밑에 이제 무한 루프로 대기하는 로직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한번 한 바퀴 돌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래서 서버 쪽에 리시브 스레드나 샌드 스레드는 클라이언트 쪽 소스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소스랑 똑같죠. 그래서 실행 클래스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바퀴 돌고 설명드리고, 서버 쪽 다시 전체 소스를 보내드릴게요. 소켓 서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소스 소켓 서버 전체 소스고요. 그 다음에 소켓 스레드죠. 이게 서버 쪽이죠. 서버 전체 보내드리고, 한 바퀴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 질문 주시고, 서버 쪽 폴더에 넣으셔야 돼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러고 안 되시는 분은 찍어주시고요. 네, 여기 채팅이고요. 네. 이 포트를 벌써 쓰고 있네. 쓰고 있어서 안 되나? 전체를 줄여야 되겠네. 네, 여기 서버 포트가 있어요. 미리 8888을 쓰고 있어요. 네, 일단 임시적으로 8887로 바꿀게요. 이 포트가 지금 8887.
그렇죠? 예, 포트 바꾸면 돼요. 예. 벌써 쓰고 있으면 쓴 놈은 못 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주소 바꿨죠?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되죠? 이거 167. 그래서 채팅은 이걸로 하고요. 이걸로 끝내고요. 그래서 스레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채팅해봤죠? 네, 이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못하나 이런 거 찾아볼게요. 눈나무 갖도록 했지. 스레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저희가 또 이제 스레드를 이용한 멀티 스레딩 프로그래밍을 작성한 프로그래머는 아니니까요. 수정보가 다른 데 있죠. 그래서 파일 입출력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파일 입출. 네. 볼게요. 네, 이제 스레드 마쳤습니다. 스레드 마쳤고 스레드에 의뢰할 수 있나 보고요. 네, 스레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잠깐 배웠는데 피프 타스크에 넣어드릴게요. 여기다 넣어드리도록 섹션, 네. 챕터 13의 섹션에 이그제플 1 있죠? 피프 타스크 여기다가 스레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디스크립션 있는데 바로 밑에 요약 있죠? 여기다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더라도 뭐 요약하는 이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뭔지 아시죠?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요거를 무슨 용어를 쓰냐면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데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전부 전문 용어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용어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멀티 스레드 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 금방 위에 설명드렸죠? 실행적인 프로그램을 짧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실행을 하는 스레드들이 이게 이상 있을 경우를 말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스레드에는 이제 메인 스레드가 있고 작업 스레드가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있고요. 작업 스레드가 있는데 메인 스레드는 메인 함수 있죠? 네, 메인 함수가 있는 소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스레드라고 하고 이름을 메인 스레드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자바의 모든
스레드가 메인 함수이고 메인 함수이고 항상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스레드는 메인 작업 이외에 동시에 작업하고 싶은 작업이고요. 여러 개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그래서 만들고 싶은 수만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추가적으로 생성하시는데 객체 단위로 생성합니다. 객체 단위로 생성합니다. 한쪽 받아서.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동기화 함수가 있었는데요. 동기화 함수 멀티 스레드에서 공유 함수를 접근할 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버그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버그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싱크로 넓기를 가지고 없어요. 이거가 싱크로 뭐였죠? 요거였죠? 이거 싱크로나이즈드. 요거를 해서 싱크로나이즈드 예약으로 공정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법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사용법은 파블릭 간단하게 함수에 붙이고요. 파블릭 싱크로나이즈 하고 그래서 자료형 그 다음에 함수형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파블릭 앞에다가 싱크로나이즈로 붙이면 경로 현상이라고 하죠. 동기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렇게 되죠. 위의 예약어를 활용하면 그 함수를 접근하는 스레드는 동시에 실행이 안 되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하니까 이제 동시 접근을 못하게 나가버리니까 그런 동기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아까 이상한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게 싱크로나이즈 예약도가 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네, 수리도 안 드시는 분은 제가 드실 시간에 한번 확인해줄게요. 네, 그래서 13에 명일에 명일에 디스크 파일이고요. 위에다가 요약을 적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스레드 워드 파일도 올려드릴게요. 요약도 됐고요. 이제 갑시다. 이제 파일을 주죠. 시간이 더 남았죠?
챕터 14 파일 출력. 스레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섹션 01, 리그잼 01 리그잼 02로 만들어 놓을게요. 리그잼 02 넣고 스레드 닫았고요. 모두 등기입니다. 스레드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저희는 라이트 애플리케이션 쓰기부터 라이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파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만들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아예 100% 없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파일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에 쓰기 읽기. 네, 됐죠?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쉬운 예제니까요. 일단은 파일 출력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어렵지도 않습니다. 개념을 못 잡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개념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메인 함수 하나로 지금 실행했습니다. 파일 출력에 대한 약간 개념을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제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 예제는 이제 1바이트씩 출력하기고요. 출력이 입력보다 쉬우니까 1바이트씩 출력하기. 저거 보고요. 그러면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가죠. 자바에서의 파일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자바에서 파일 입출력을 스트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파일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스트림이 영어로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일 입출력이 이제 문자가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물이 흘러가듯이 뭐 이렇게 사용된다 해서 자바 개발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입출력 객체구나, 입출력 함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게 사상의 똑같아요. 저희가 공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 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nput 스트림, 그 다음에 입력이죠. 그 다음에 출력은 output 스트림, output input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림이 항상 붙습니다. 입출력이 이제 물처럼 흘러간다는 사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제일 기본이 뭐냐면 자바에서는 얘가 기본입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기본인데요. 자바의 기본 입출력 객체입니다. 여기 제일 기본 기본 객체입니다. 그리고 읽기용과 출력용, 읽기용, 쓰기용에 따라 사용하는 객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력용,
출력용. 인풋은 읽기용이고요. 아웃풋은 쓰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통일할 거예요. 요거 때문에 항상 헷갈리죠. 인풋이 나왔다 하면 얘가 뭐라고요? 읽기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용. 그다음에 아웃풋이 나왔다 하면 앞에 아웃풋이 붙었다 하면 이거 뭐라고요? 쓰기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따로따로 함수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읽기용은 읽기용 짜르르, 아웃풋은 쓰기용은 쓰기용 짜르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들 때마다 읽기용인지 쓰기용인지를 맞춰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읽기용, 아웃풋은 쓰기용.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인풋은 뭐냐면 인풋 스트림은 이제 1바이트씩 1바이트 기반 입력이라고 하셨습니다. 1바이트 형태로 읽기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위에 있죠? 읽기용입니다. 인풋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읽기용이. 그리고 얘는 수상 클래스. 최상위 부모 수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추상함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는 말은 내부적으로 인풋 스트림을 받은 자식 클래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자바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왜 입출력 객체랑 함수들이 왜 이리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최상위 부모가 뭐라고요? A입니다. 얘를 다 상속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형하고 상속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항상 시작을 한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얘를 잘 보시고 얘를 상속받아 쓴다. 아니면 얘를 변형해서 가공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받거나 가공해서 쓰거나. 그래서 얘가 뭐냐면 다시 클래스 얘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얘가 뭐냐면 아까 세팅할 때 보셨던 데이터 인풋 스트림 보셨죠? 세팅할 때 보셨고 그다음 버퍼드 인풋 스트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이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xx 인풋 스트림 또는 xxx 그래서 뭐 아웃풋 스트림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동일한데 앞에 접두어가 계속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데이터 버퍼들이 붙었죠. 뒤에 거는 뭐가 그래서 얘 둘이는 가공이 됐는데 인풋 스트림을 가공해서 만든 자식 클래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추가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 기능들이 됐죠? 됐고 그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은 마찬가지로 1바이트고요. 1바이트고 1바이트 기반 출력.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말로 쓰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세상이 부모 수상 클래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상속받은 애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얘를 상속받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거죠. 뭐 여기서 데이터 인풋하고 이거 복사해볼게요. 그러니까 인풋 대신에 뭐를 넣어주면 되죠? 아웃풋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웃풋 이름이 명령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 그대로 되고 앞에 바뀌는 거죠. 형태를 이해가 가시죠? 이런 자식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명령법이 부모 이름에서 접두어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모 이름에서 접두어 이렇게 계속 바뀌고 그러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 원바이트 기능에서 기능 추가가 돼서 자식 클래스가 개선이 된 자식 클래스죠.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추상 클래스라고 해서 최상위 부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바이트 형태고, 그 다음에 요거와 거의 비슷한데요. 리더가 있고요. 리더는 캐릭터 기반, 캐릭터, 문자 기반의 입력이 있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최상위 부모 추상 클래스입니다. 근데 얘를 왜 쓰느냐? 얘를 쓰면 되는데 왜 얘를 쓰느냐? 문자 기반으로 읽기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원바이트잖아요. 원바이트 기반으로. 그래서 보통은 원바이트 숫자 기반으로 읽기를 하는 형태를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미지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뜯어보면 다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미지를 많이 다루고요. 밑에 애들은 텍스트 파일 많이 다루죠. 문자니까. 그래서 4개를 만들어 놨어요. 최상위 부분 따로따로 용도에 따라서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기가 리더고요. 쓰기가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문자 기반이고요. 출력 리어 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상위 부모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문자 기반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캐릭터가 몇 바이트인가요? 기억이 안 나시죠? 2바이트입니다. 그렇죠? 캐릭터는 2바이트예요. 그래서 위에 거랑 좀 약간 차이가 나죠? 네. 위에 거는 1바이트, 밑에 거는 2바이트. 한 문자는 2바이트. 마찬가지로 얘들도 많은 자식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입출력 스트림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 4가지의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최상위 부모. 근데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은 이미지들한테 많이 쓰고요. 왜냐? 1바이트씩 읽고 쓰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미지 파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글자 있죠. 워드 프로세스 같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드, 라이터 출력을 많이 사용한다. 왜? 문자 기반이니까.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개발자가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쓰면 기본적으로 1바이트나 문자 기반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개량을 한 자식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뭐라고요? 4가지 요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기능이 개선돼가지고 확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자식 클래스들이 있으니까 그 사용법을 배우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 딱 골격이 뭐라고요? 4가지. 일단 기본이 4가지고요.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고 요거를 개선한 여러가지 자식 클래스들이 있다. 아시고 예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잡고 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내드릴게요. 일단 요약 정보를 보내드리고 반복합시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이렇게 딱 예제를 진행할 때 약간 감이 오는 것이죠. 워낙 많은 객체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부모 클래스 4가지를 이해를 하시고 기능 개선을 한 여러가지 자식 클래스들이 있다. 차차 알아보시면